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장마와 태풍이 지나간 뒤부터 연일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며 폭염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가축 농가에서는 폐사율을 낮추기 위해 사육장 안의 온도를 낮추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고, 무더위와 열대야의 전력 수요는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김찬현 기자입니다. 닭 2만여 마리를 키우고 있는 제주시 한림읍의 한 양계 농장. 환풍기를 24시간 돌리고 사육장 안으로 들어가는 공기 온도를 낮추기 위해 입구에서 쉴 새 없이 물을 뿌립니다. 이곳 사육장 안의 온도를 낮추기 위해 농가에서는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실내 온도는 31도까지 올랐습니다. 하루 한두 마리 수준이던 폐사는 8마리까지 늘었고 달걀 개수도 10% 이상 줄었습니다. 폐사율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음수 관리를 많이 해주고요. 소독 같은 경우도 주기적으로 해줘서 이제 질병 피해가 없게들 좀 유도하고 있습니다. 제주 북부와 동부, 서부에는 폭염 경보가, 남부와 추자도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은 제주시 33.7도, 표선이 32.9도 등 대부분이 32도를 웃돌았습니다. 강한 햇볕에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음 단계까지 올랐고 습도도 80%에 육박했습니다. 아이가 지금 어린이집 끝나서 덥다고 해서 지금 아이스크림 사 먹이려고 나왔는데 정말 10m만 걸어도 너무 뜨거워가지고 양산 없이는 못 걸어 다닐 것 같아요. 제주도 전역에 열대야가 나타나면서 최대 전력 수요는 지난달 초에 기록한 여름철 최대치를 한 달 만에 갈아치웠습니다. 지난달 제주 지역 평균 기온은 27.3도로 역대 세 번째로 높았고 제주시의 열대야는 26일로 역대 1위를 기록했습니다. 기상청은 다음 주까지 제주에는 비 소식이 없는 가운데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겠다고 예보했습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나선 후보들 가운데 이재명, 강훈식 후보가 제주에서 당심과 민심 잡기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후보들은 4.3 문제에 있어서 한 목소리를 냈지만 선거 전략은 확연히 달랐는데요. 이번 주 일요일 제주에서 다시 한번 합동 유세를 펼치게 됩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TV 토론에서 한 차례 맞붙었던 후보들이 30분 간격으로 제주 4.3 평화공원을 찾았습니다. 각자 헌화와 분향을 하고 위패 봉황관을 둘러보며 4.3 진상규명에 힘을 모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재명, 강훈식 후보 모두 최근 논란이 된 검찰의 사상검증 시도에 깊은 우려를 나타내며 대응을 약속했습니다. 이미 그 피해를 입은 지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사상검증을 시도한다는 것 자체가 명백한 역사적 퇴행이고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당에서 각별히 관심 가지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무례하고 무도한 행위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정말 여기에 한 번만 와봤다라면 적어도 그런 식의 생각과 행동을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원칙적으로 저희가 법으로 지켜나갈 수 있는 범위들을 지켜나가고, 유력 주자인 이재명 후보는 상공회의소에서 지지자 모임을 열고 유능한 정당, 대안을 제시하는 정당으로 민주당을 만들어가겠다고 호소했습니다. 당을 우리 국민들이 흔쾌히 선택할 만한 그런 당으로 바꾸는 것이 가장 급선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비수도권 출신 유일한 후보를 강조한 강훈식 후보는 지역 밀착형 의제를 제시하며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4.3 특별법 개정과 강정주민 사면복권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제주 제2공항은 주민투표를 포함해 도민이 중심이 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수도권들이 이용하기 편하기 위해서 제2공항이 필요하다는 논리나 또는 안전성의 이유로 전제해서 제2공항을 설치해야 한다는 논리에 크게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도민들이 충분히 숙고하고 이해할 수 있고 동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 박용진 후보는 어제 제주 지역 토론회가 끝난 뒤 서울로 돌아가 당권주자 도전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후보들은 오는 7일 제주에서 합동 유세로 재격돌하며
제주와 인천권역 개표도 진행될 예정이어서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최근 무사증 입국 재개와 함께 외국인 단체 관광객들의 무단 이탈이 따르자 법무부가 제주에도 전자여행 허가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전자여행 허가제는 무사증 입국 가능 국가 국민들이 출발 전에 인터넷으로 정보를 입력하고 여행 허가를 받는 제도로 지난해 9월 도입됐지만 제주도만 국제관광도시인 점을 감안해 적용이 면제됐었습니다. 법무부는 제주도와 관광업계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다 방류가 결정된 남방 큰돌고래 비봉이가 고향인 제주 바다로 돌아가기 위한 채비에 돌입했습니다. 바다에서 먹이 사냥 훈련 등을 하며 야생 적응을 시작했는데요. 국내 수족관의 남방 큰돌고래는 모두 바다로 돌아가게 되지만 아직도 국내 수족관에는 태지와 아랑이 등 고래 21마리가 남아 있습니다. 이따금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조문이 열리자 막으로 싸진 남방 큰돌고래 비봉이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사육사가 비봉이의 상태를 살피며 항구에 대기 중인 배에 옮겨 태웁니다. 이윽고 도착한 해상 가두리. 비봉이는 고향인 바다가 그리웠다는 듯 퐁당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올해 나이 23살, 5살의 비양도 앞바다에서 잡혀 17년 동안 수족관에 갇혔다가 그물이 쳐진 가두리지만 바다로 돌아가는 순간입니다. 아직은 바다 한켠에 만들어진 가두리지만 야생과 비슷한 환경에서 헤엄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비봉이는 30분 정도 안정을 취한 뒤 먹이 사냥 훈련도 했습니다. 야생 그 가두리에 이렇게 넣으니까 오히려 뭐 제돌이 방류할 때보다는 오히려 더 상태가 움직임이라든가 뭐 먹이 그 사냥 습성이라든가 괜찮네요. 해상 가두리로 옮겨진 비봉이는 이곳에서 활어 먹이 훈련과 다른 야생 돌고래와의 교감 등 야생 적응 훈련을 하게 됩니다. 훈련 기간은 약 2달. 이후 비봉이의 상태에 따라 남방 큰돌고래 무리가 자주 출현하는 서귀포시 대정읍 앞바다에 방류될 예정입니다. 비봉이가 방류되면 국내 수족관에 있던 남방 큰돌고래는 모두 바다로 돌아가게 되는 셈. 하지만 전국의 수족관에는 거제로 불법 반출된 태지와 아랑이 등 21마리의 고래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해외에서 포획되어서 국내로 반입된 개체이기 때문에 국내 해역의 방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향후에 저희 해양수산부에서 바다쉼터 등을 조성을 해서 시민단체들은 고래를 위한 해양생물보호구역 지정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해양수산부는 고래를 만지는 등 과도한 체험과 해외 고래 반입을 금지하는 내용 등이 담긴 동물원 수족관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제주 지역에서는 어제 코로나19 확진자 1,895명이 발생했고 오늘은 오후 5시까지 1,429명이 발생해 17일째 1,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확진자는 11,418명으로 한 주 전보다 41명 감소했습니다. 한편 기저질환이 있는 60대 확진자 1명이 숨져 누적 사망자는 188명으로 늘었습니다. 제72주기 서달오름 사건 백조일손 및 행불인 영령 합동위령제가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에서 봉행됐습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추도사를 통해 역사 기념관을 건립해 백조일손 영령들을 기억하고 4.3 정신을 계승하는 추모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군사정권 당시 파손된 위령비를 원상 복구해 기념관에 전시할 것을 관계자들에게 주문했습니다. 2022 하반기 KLPGA 투어 첫 대회인 제9회 제주 삼다수 마스터스가 오늘부터 나흘 동안의 일정으로 제주 엘리시안 CC에서 개막됐습니다. 우승 상금 1억 6천만 원 등 총 상금 9억 원이 걸린 이번 대회는 오지연과 박민지 등 국내 정상급 선수들이 총출동해 샷 대결을 펼칩니다. 이번 대회는 3년 만에 관중 있는 경기로 진행되며 선수들은 제주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이 그린 그림이 새겨진 캐디 빔을 입고 기량을 겨룹니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제주도개발공사가 거래처의 대출금을 대신 물어준 사고와 관련해 임직원 11명에게
19억 4,300만 원을 변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개발공사는 삼다수평 포장업체의 납품 대금을 공공구매제도에 따라 지정된 은행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입금했다. 업체가 파산해 해당 계좌를 담보로 빌린 대출금을 갚지 않자 19억 4,300만 원을 은행에 대신 물어줬습니다. 제주지방법원 강난주 판사는 무허가 대부업을 운영하며 법정 한도를 초과해 이자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2명에게 각각 징역 10개월과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범행에 함께 가담한 20대 남성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제주에서 피해자 2명에게 450만 원을 빌려주고 연 1000%가 넘는 이자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도가 민선 8기 정책 방향에 맞춰 개방형 지귀를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방형 지귀 25개 가운데 오는 10월까지 임기가 만료되는 소통혁신 정책관과 미래전략국장 등 4개는 해제하고 나머지도 꼭 필요한 직위만 운용되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통 담당관과 15분 도시팀장을 개방형 직위로 새로 지정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